국가보훈부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공동 프로젝트죠. 스틸러브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가슴 아픈 유산, 전쟁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밀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포했던 고엽제, 그 후유증이 2세, 3세, 4세, 그 후손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베트남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버려져서 갈 곳을 잃고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트남 꽝남성에 위치한 평화의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요, 대한민국의 상위 군경회가 만들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으로 한때 총부리를 겨눴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서로 치유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평화의 마을을 다녀오셨는데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이완규 상임부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회장님 간단히 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임군경회에서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완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한민국 상위군경회는 유일성 회장님께서 작년에 나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단체 소개도 간략히 해주셨었는데요. 당시에 베트남 의료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상임 부회장 맡고 계시는 이완규 부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회장님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셨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이야기 좀 잠깐 부탁드려요. 예, 저는 그 해병대 소대장으로 1970년 4월 청룡부대 그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 황룡 작전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베트콩을 맞서 치열한 전투 중 적이 매설한 부비추랩이 터지면서 우측 다리와 양손 팔 심한 정상을 입고 1급 상위 용사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의 장애가 있다 보니 일상생활에는 좀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유공자로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직장 생활과 사회에 봉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화랑무공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가보훈처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네. 1970년에 해병대 소대장이셨고 당시에 베트남 전쟁을 참전을 하신 건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좀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지금 걸어오실 때 좀 거동이 불편하신 것 같고, 그렇죠. 손도 부상을 입으셨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아니 당시에 참전하셨던 그거를 가끔은 그래도 후회하시는 일은 없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풍전등화에 노인 절박할 때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유엔의 대북한 군사체제 결의를 이끌어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한국 전쟁을 수행할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 직접 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5개국 병참 및 의료 지원 등을 비전투 병력으로 파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로부터 막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해준 미국의 지원 요구를 세계 평화를 위해 파병되었으며 197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었죠. 네. 예, 월남전 파병은 참전수단과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 오늘날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셔서 좀 부상도 입으셨고요. 또 아픈 상처도 안고 살고 계신데요. 앞서 제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평화의 마을, 예,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에서 만든 곳이고요. 상위군경회에서 직접 세운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세우신 건지 좀 궁금해요. 아, 네. 그 상위군경에서 2010년에 그 20억 7천만 원 건립 사업비를 비롯한 재원을 투입하여 공동체 마을 시설을 건립하여 베트남 정부에 이제 기부 체납하고 꽝남성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회가 매년 2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네요. 2010년에 재원 투입해서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살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의 마을에는 이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아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다시 터지지 않던 폭탄으로 인해 이제 팔, 다리, 절단 환자 등 200여 명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며 아이부터 노인까지 거동이 원활한 사람부터 불편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곳에 살고 계시다는 거. 네. 그러면 그 고엽제 후유증이 대를 이어서 나타나기 때문인가요? 네. 어떤가요? 그 고엽제를 우리 부회장님도 고엽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고엽제라는 거는 예. 그 우리가 저 군에 안 갔다 오신 잘 모르겠지만 사계 청소라고 그래가지고 전방에 사격을 하려고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비행기를 뿌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한 9시쯤 뿌리면 1시간 정도 되면 그 커다란 이파리들이 다 푹 쳐져요. 나무들이 예. 이파리들 다 죽는 네. 거군요. 그 베트공들이 그 뒤에 숨어서 우리들 아군한테 이제 조준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엽제를 뿌리고 나면 이제 잘 보이니까 적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보이니까 이제 집중 사격을 하기 때문에 다 퇴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엽제가 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때는 들었어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고 그저 우리 대원이라면 뭐냐면 우리 소대원들이 밤에 야간에 매복을 나가면은 이 모기약을 못 바르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베트공들이 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소대장들이 절대 못 바르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 작전 나가기 전에 그걸 뿌릴 때 그 작전 안 나가니까 빤스만 입고 이제 막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뛰어와가지고 얼굴과 막 발라요. 그러고 나면은 그 저녁에 가면은 모기가 안 문답니다. 그것도 월남 모기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도 철문 밑으로 이마로 와서 쏘는 놈들입니다. 그래 그걸 바르고 나서 그 다음날 작전 나갔는데 모기가 안 물을 정도니 예.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그런 걸 전혀 그렇죠. 몰랐죠. 네. 근데 그게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고 대를 이어서 후유증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썸네일에 이제 보시면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평화 마을에 지내는 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몸이 이제 비틀리고 팔다리가 없어서 또 이제 기저귀를 차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식사도 직접 못 드시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서 먹여드려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평화의 마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렇습니다. 그 모습 보고 어떠셨어요? 예. 올해 이제 그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앙보건병원 의료진과 함께 베트남 평화의 마을에 의료 지원을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회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한국의료복지공단 소속 전국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이제 5개 보건병원이 있습니다. 6개 보건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탁병원과도 연계하여 부산대, 치대, JC 소망안과 세종충남대병원 의료진도 함께 의료 지원을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병원 의료진들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숫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베트남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정을 일주일씩 미루고 다녀와야 합니다. 의료진 분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녀와서도 미루었던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많이 힘들지만 우리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료 봉사를 갈 수 있는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료복지공단 소속 의료진들은 어려운 환경과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베트남 의료 봉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베트남 평화의 마을에 우리에서 격려금과 물품 지원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성인용 기저귀와 분유, 쌀, 목욕용 휠체어 등 생필품 등을 풍족하게 지원해 주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앙보훈병원 의료진과 함께 베트남 평화의 마을을 의료지원 갔다 오신 건데요. 당시에 가서 보셨던 것 중에 사연 중에 정말 이거 너무 안타깝더라 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있으셨어요? 그 이제 걷지도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치료할 수 없는 가정 형편 때문에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를요? 네. 그 아이들이 평화의 마을에 와서 그나마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이제 매년 갈 때마다 작년에 있던 친구가 안 보이고 또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고 계속 반복되면 이제 진행형이라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고엽제 전쟁의 그 상처 상흔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래 못 사시는 거예요. 네, 그 후유증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워낙 상황이 되게 열악하고 안 좋으니까 바로바로 또 치료받기도 어려운 형편일 거고 물론 우리 한국의 상해군경회에서 매년 2번씩 의료 지원을 가시지만 사실은 그 매년 2번이면 그분들은 그걸 기다리시겠지만 1년 그렇습니다. 360일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시겠어요. 그렇죠? 예. 평화의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와 이거는 지금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거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주 불편하고 말도 못하고 아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불편한 게 이제 꼭 필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우선 그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뭐 그냥 한다고 그러지만 치료받는 거.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는 뭐 과자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기저귀라든가 성인용 네. 그다음에 목욕을 하려고 그러니까 휠체어 같은 게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참 우리도 국가에 우리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자금상 네. 쥐들이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미모님께서 보훈병원이랑 상해군경회가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평화의 마을에 정말 필요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600번님이 전쟁에 상흔이 있는 곳에 평화가 마을을 이루었다니 이름이 뭔가 감동적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후원도 받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그 후원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품들을 이제 지원해서 물품을 주는 거군요. 네. 지금도 혹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도 이제 그 평화의 마을에 우리에서 이제 격려금과 이제 물품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이제 참 자금 사정상 그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성인용 기저귀라든가 어린애들 분유, 쌀, 목욕용 휠체어 등 생필품 등이 부족하게 지원해 주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의료 지원 앞서 의료 지원 갔다 왔다고 하셨고요. 혹시 의료 지원이 말고 다른 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뭐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나요? 평화의 마을 말고? 네. 다른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네. 우리가 베트남 광남성 부근에 또 다른 병원에를 이제 가가지고 양로원, 고아원 등
이제 의료진을 요청해서 우리가 갔다 온 지 하노이, 다낭에 있는 이제 양로원과 고아원 등을 방문하고 의료 약품 등을 지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생필품, 분유, 쌀, 우유, 기저귀 등도 구매에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 말고도 뭐 정기적으로 건물 외벽을 페인트 공사를 한다거나 건물 내부에 뭐 내부 전기 배선 작업한다거나 이런 지원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 의료 지원이 매년 2회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4월에 다녀오셨는데 네. 다음 계획은 언젠가요?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 의료 지원 한 11월경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 인원 예정은 이제 6 내지 한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훈병원 소속 의료진들이 함께 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없을 경우 위탁병원의 의료진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베트남 평화의 마을에 다녀오신 의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말씀 들으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실 거고 또 대한민국 상위 군경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새롭게 아셨을 텐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서 이 말만큼은 내가 꼭 남기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 지금에는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오래가 돼가지고 네. 이 전쟁이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이가 이제 우리 참전용사 참전해본 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내가 지금 한 70 한 대여섯 됐을 거고 저는 장교로 갔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먹었습니다만 참전 용사분들 중에서 막내 되시는 분들이 한 70대 정도. 70 대여섯 대죠.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아쉬운 게 국민들이 그걸 보니까 forgetting war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잊혀진 전쟁이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국민들도 이 사람들이 참 참전 용사고 우리가 왜 베트남에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싸우고 팔다리를 끊었느냐. 그리고 또 거기 우리가 갔다 오면서 뭐 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인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전에 독일이고 뭐 저 가서 간호사니 뭐 광부를 갔다 그러지만 우리 참전 용사들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당과 또 그렇게 되다 보니 미국에서 지원해 주는 그렇죠. 게 많았죠. 경제적 지원을 해줬었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다른 나라에 파병돼서 갔던 그 시절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회장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건데요. 제가 스틸러브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부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동 프로젝트 스틸러브 대한민국 제2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이완규 상임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